세계 챔피언을 꿈꾸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챔피언 엄마 희정 씨. 동양 챔피언 경력의 아빠 영길 씨. 챔피언 부부는 함께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데요. 이 체육관 한쪽에 만든 좁은 방에서 말썽쟁이 형제를 키우며 삽니다. 니네 왜 이렇게 노는데 왜? 체육관에 사는 형제, 점점 거칠어져 걱정입니다.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분리를 못 하는 거고, 좀 불편해도 그냥 감수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도 시끄럽게 떠들지 마.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아빠. 아이들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잡고 이러면 아이들이 기가 죽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남편이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 문제도 걱정입니다. 야, 이게 짜증내면 되나 엄마 가게 주는데.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 하지만 공부는 질색하는 첫째. 전이 아직도 한글 잘 모르네. 지금도 일이 안 하는데요. 3학년 4학년 되면 계속 하겠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한글 다 뗀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못했으니까 아이들은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다른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데요.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챔피언 부부와 형제의 보금자리. 권투 체육관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관원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오후 시간. 엄마는 형제에게 휴대전화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줬는데요. 많이 안 볼 거야. 알지? 근데 이렇게 도와줘도 돼요? 괜찮아. 그냥 떨어져서 봐. 그런데 아빠의 등장으로 썰렁해진 분위기. 야, 너 문제 아직까지 핸드폰 하노? 배정야, 숙제 다 했어? 네, 됐어요. 진짜로 가져봐. 희정 씨는 아이들을 다그치는 남편이 못마땅합니다. 할 거 다 하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다니까 조금 보게 해주는 건데. 자제를 시키고 해야지. 아들 책 좀 보게 하고 해야지. 아니 애들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이들을 배려하는 엄마와 달리 아빠는 강압적인 편인데요. 조금씩 그냥 책 읽게 하고 이러면 계속 꾸준히 좀 책 읽잖아. 그 나중에 하고 싶다면 그때 딱 책 읽게 하고 이러면 근데 나중에는 돼도 나중에는 돼도 말 그짜 저러고도. 아빠 저도 한 번만 하고요. 야 그만해라고. 뭐 이렇게 있어? 핸드폰 계속 주니까 성격이 안 좋아지잖아. 성격이 핸드폰 배정기야. 야 그만해라고. 어? 아빠도 나 옛날에 밤에 게임 했잖아. 야 봉지 들고 좀 하네. 사소한 잘못에도 훈육 도구를 드는 남편이 불만인 희정 씨. 너한테 말 맨날 핸드폰만 보고 책도 조금씩 읽고 해야지. 됐어. 애들 그만 혼나고 다 나와봐. 일단 나 내가 있어 앉아있어. 게임하지 마. 체육관에 살면서 남편과 교육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해도 아이들이 안 듣는다고. 뭐 내 말 다 듣는데. 매를 드니까 듣지. 매를 안 들면 애들 들어. 이하가 뭐 대학 자체가 안 되는데 또 맨날 원점이고 있다 이가. 3살 버린 애들 간다고 어릴 때부터 공부 조금씩은 가르쳐야 될까 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학원을 보내든지 뭔가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방을 만든다는 자체가 여건이 안 되잖아. 저희들 방을 어떻게 뜨고 만든단 말이야. 그럼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긴데. 네가 짜면 내가 조금씩 가르치라고. 체육관 환경도 문제지만 부부간 의견 차이가 걸림돌인데요. 엄마로서 조금 못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아들한테 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점이 참 아쉽죠. 폭력보다는 설명을 해주고 싶고 이해를 해주고 싶고 설득을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드는 건데 남편은 그런 거 다 묵인하고 무조건 매부터 드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을 자체를 안 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과 걱정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자녀 교육의 멘토 이보연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잖아. 사회적으로 잘 인정받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수능적인 사람이 되는 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시니까 좀 더 엄격하고 통제적인, 그래서 남을 자꾸 의식하는 그런 어떤 양육법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어머님은 자유롭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사는, 두 분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자아가 잘 발달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잘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균형을 잡고 또 타인도 배려하면서, 이런 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발달인 거잖아요. 서로의 양육법을 조금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된다면 누구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 책임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치된 일관된 양육법만 하시게 된다면 아이들도 지금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다시 딱 정비해서 잘 자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체육관에서도 제대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 하지만 형제간엔 또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부술라고 그래. 하지마. 형이 직접 조립해서 아끼는 장난감을 건드렸다가 선제 공격을 당한 정길이. 아빠의 훈육독으로 형을 위협하는데요. 하지마. 나 때리지 마. 정길아! 엄마 이거 갖고 놀지 말라 그랬지? 와, 먼저 나 때렸다고. 형아 뭘 때려? 대중이가 먼저 내가 나 부수려고 했어. 클수록 과격해지고 화를 참지 못하는 둘째 때문에 엄마는 걱정입니다. 약간 폭력성이 있는 것 같아. 아빠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빠의 훈육 도구를 휘두르면 형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길이. 이거 봐봐요. 또래보다는 체육관 형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형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하는데요. 어머, 정길아 괜찮아? 철없는 7살. 위험한 것도 모르고 형만 따라하니 다치기 일쑤죠. 런닝머신 타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어. 이거 걱정해야지. 뒤로 가고. 어머, 정길아 또 형하고 싸우니? 이번엔 형이 친구 집에 가려는데 따라가겠다고 투정이네요. 정영아, 태양이 집에 왜 가고 싶대 얘는? 같이 놀고 싶나 봐. 나 갈래. 정길아, 네 나이도 어려. 태양이 집에 어떻게 보내니? 아는데. 밖에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나 집에 있어. 형을 따라가겠다고 거칠게 때를 쓰는데 엄마는 정길이 때문에 노심초사. 그냥 가자. 체육관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곤파는 모습을 흉내내던 정길이 때를 쓸 땐 감당할 수 없이 과격해집니다. 이런 게 많이 이겨. 정길아. 왜 그래? 형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린 아들의 폭력성에 놀란 엄마.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이제 제가 원체 바쁘고, 이 체육관이라는 공간이 아이들한테는 속된 말로 감옥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제 바르게 성장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둘째 아이의 성향을 보면 뭐 아주 얌전하거나 정적인 아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또 연령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좌절을 느꼈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조금 더 표현을 더 드러내는 아이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게 되면 또 아이는 내가 이렇게 드러내니까 좀 관심을 또 많이 받네?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더 증폭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결국 이 아이는 독립을 해야만 하는 거고, 독립을 해서 잘 살려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좌절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참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참아냈을 때 충분한 인정과 격려를 해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힘들면 아우 하지마, 엄마가 해줄게, 이런 거는 아이를 너무나 무능력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부분들의 이러한 참을성,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들을 참아낸 거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주어진다면 아주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체육관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이 많았던 엄마.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우선 정길이와 부모 관계부터 알아봤습니다. 이거 좀 다르게 만들어 볼까? 정길아, 이 블럭 알아요? 이건 원숭이지. 아빠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맙니다. 한편 정영이는 여기에 어항을 그릴 거야. 그리고 어항 안에는 물고기를 그릴 거야. 미술 치료를 통해 또래에 비해 읽기, 쓰기가 뒤처지는 원인을 알아보고 가족관계를 진단했습니다. 다 됐어? 그리고 더 못 그리겠어. 검사를 힘들어하는 정영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영이 같은 경우에는 또래랑 비교를 했을 때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 힘들어 보이고, 이 어항을 그릴 때 몇 번을 지웠다가 다시 그렸다가 굉장히 많이 반복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잘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였어요. 정영이는 지금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이웃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함께 살지만 친밀함이 부족해 가족을 이웃처럼 생각한다는 뜻밖의 결과.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정영이보다는 정길이한테서의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왜 강화 없이 만약에 처벌만 계속하게 되면 따라해요. 모방해요. 그 폭력성을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 충동적이고 좀 적대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냥 1년, 2년 안에 비행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요. 무서운 아빠를 모방하는 둘째. 상대를 제압하는 폭력성만 따라한다는데요. 아빠의 훈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네요. 아빠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노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적인 거 제시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독립된 어떤 가정을 조금 만드시는 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건상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한 30분 정도. 그 30분 동안에는 방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만 봐주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루 30분만이라도 애착을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 부모로서 생각을 안 해주니까 그거를 그 원인 제공이 솔직히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래 열심히 사는 것도 아이들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별로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그런 걸 느꼈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체육관 생활도 버텼는데 아이들은 뒷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생활계획표를 만들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너네들하고 더 바쁘기 전에 엄마가 30분씩 놀아줄 거야, 너네랑. 오, 좋다. 좋지요? 아빠랑 노는 시간은 아빠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놀아줘. 주말에 놀아주지. 아니야, 여기 놀아주면 되겠네. 애들 자기 전에 놀아주면 되겠다. 매일 아이들과 해야 할 일을 계획표에 적어 놓았는데요. 정리 이거 잘 지켜야 돼, 알겠지? 이대로. 네. 자기도 지켜. 아빠는 많이 화나지 말고. 엄마, 아빠 이거는 여기에 놔요. 여기. 오, 잘했어. 정기라 잘 보인다.
하루 30분 엄마 아빠의 놀이 시간도 정하고 꼭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이가 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 뭐 아이가 선택한 활동, 거기에 엄마는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엄마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라고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럼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감정들을 엄마가 파악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동차를 뭐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누구가 파란 자동차 골랐구나. 너는 빨간 자동차 골랐구나. 둘이서 지금은 뭐 레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네?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놀이의 파트너가 돼주고 놀이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역할도 하지만 이때 너무 내가 놀이를 지배하지 않도록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